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래간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뭐,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익을 잡아냈어요. 5월 27일 기준으로 뭐 4월 1일자에 검색기에 떴을 때, 그때 편입됐다고 가정했을 때 40% 수익입니다. 2월 달부터 계속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을 거다. 공매도 재개되면 얘는 무너진다. 이런 내용이 많았죠. 방산 조선에 대해서. 근데 보란 듯이 4월 이후의 수익률도 40%입니다. 그 이전의 기준 잡으면 뭐 올해 2월 달부터 그러니까 공매도가 굉장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40만 원 미만이었고 검색해 뜬 게 이제 40만 2천 원이었고 거기서부터 따지면 100%가 넘죠. 9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90만 원을 또 뚫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죠.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지난해 5월 그리고 또 7월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넣어두고 저 수익 범위를 12월에도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저 30만 원이라는 가격도 무섭지 않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저 30만 원의 가격 무섭지 않다. 그 기준에 118% 아니죠. 30만 원에서 90만 원 올랐는데 200%죠.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에 200%의 수익이 설정돼 있다. 시가총액 5위 종목에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익 범위를 내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뭐 검색기를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교육을 잘 받으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기본적 교육, 그다음에 기술적 교육 이런 부분을 다 잡아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뭐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돼서 나옵니다. 지금 12월 이후에도 올해 3월 달에 59만 4천 원의 종가 기준에 올 3월 달에 59만 4천 원 저 종가 기준에서도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에 넣어놨잖아요. 2,400개 중에서 7개 종목 넣어놨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2월 말 종가 기준 59만 4천 원 70만 1천 원 찍고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3월 공매도 재개되면 죽을 거다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소리냐 하고 60만 원 이하에서 편입. 그렇게 해서 이게 50%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5월달 포트에 넣어놓고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죠. 시장 3% 움직임에 11%. 그러니까 계좌 수익이 5.7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매매를 했느냐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23년 11월에 10만 8천 원, 교육용 2%였다? 그러면 24년 1월 12일에 14만 6,500원, 15만 원이면요. 15만 원 대비해서 500% 오른 거예요. 500%, 75만 원. 딱 500%. 시가총액 5위짜리에서. 그게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인 겁니다. 비중을 얼마큼을 넣든 오늘 에이벨바이오의 매수 강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린 것처럼 계속 매수인 냈죠. 15.99까지 77,700원까지 지금 83,000원이란 말이에요. 84,000원을 찍었고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렸는데 깨져 내려오질 않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정도의 매수 강도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 그 정도의 매수 강도 드렸죠. 21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24만 3천 원의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공식적으로. 근데 저런 차익 실현이 한 번만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러진 않아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죠 우리가. 그리고는요. 28만 5천 원. 12월 달에 계엄과 탄핵 정국 접어들면서 그죠?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거래 수만 터트려 가면서 움직입니다. 검색기에 분명하게 형성돼서 나올 거예요. 메타방 계좌 손익이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계좌 수익 범위가 가상 계좌 1억짜리가 지금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가 넘어가는. 그 수익 범위가 지금 대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움직이면은 거래는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검색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에이벨바이오 어마어마하죠. 에이벨바이오 지금 재편입 이후의 수익인 거고 오늘 개장주부터 해서 진입 이후에 에이벨바이오는 20% 정도의 수익인 거예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무거운 시가총액 5위가 검색기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검색기.
결론적으로 요 흐름 자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요 흐름 자체를 공포감에 빠져서 내가 얘를 10만 원대 받는데 어떻게 90만 원에 사느냐, 이건 거품이다.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거품이라는 표현을 하죠. 얘 그럼 뭐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에 저평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정책적인 부분에 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토 관련된 그 흐름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근데 실적은 이미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그 어마어마하게 반영돼 있는 실적 범위의 기준을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겠느냐? 그거는 충분히 검색계 뜰 정도로 기술적으로 거래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잡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10만 원대부터 멋부리려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61만 8천 원, 뭐 66만 원, 76만 원, 79만 원, 82만 원, 86만 원, 오늘 85만 8천 원까지 편입 기준. 계속 잡아가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만, 뭐 업종 업황에 따라서는 뭐 PER, PBR이 다르게 설정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 종목이 현대차보다 위에 놓여져 있는데,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지금 15조예요.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4조 5천억이야. 근데 현대차 위에 있어. 얘를 어떻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라고 놓고 들여다보고 진입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시장에서의 수급과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인데, 심리가 1이라면 수급이 9예요. 보통 이제 7대3 얘기하는데 아니지. 심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토 쪽에서 방위비를 75% 증강한다.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트럼프가. 미국의 공화당 정부의 정책은 결론은 자국의 방산주들과 방산업체들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의 그 장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화당의 정책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방산 정책인데, 그 방위 분담금을 내라라고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게.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할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부분이 무기 사서 또 자기들 힘을 또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뭐 우리나라 무기도 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디 거를 살 수 있어요? 미국 거죠. 첨단 무기를 사지 재래식 무기를 그렇게 사지는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주력주보다도 더 강력하게 매수세를 내는 종목이 누구예요?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마이너스로 쭉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갔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지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한번 뭐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표현까지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되돌리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볼 수는 없는 거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 그걸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샀느냐. 메이저들이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러던 것이 5월 중순에 20위 안에 들어온 거고 슈팅 나오면서 지금 벌써 20위뿐만 아니라 13위까지 올라왔어. 지금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다니까요. 그걸 수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됐느냐, 쌍끌이든 외끌이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터졌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슈팅 나올 땐 거래 대금이 조 단위를 훌쩍훌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거래 대금 더 터져야 되는데 일단은 4,300억이에요. 그러니까 90만 원을 넘겨도 감흥이 좀 떨어져. 왜냐하면 사상 최대치고 좀 90만 원을 넘길 때는 거래를 좀 더 수반해 줘야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 43,450원을 넘기려면은 그러면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변동에 만족을 하는 거지.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면서 보는 거죠.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토의 국방비 75% 증액 전망. 그 부분은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가 뭐 유럽 쪽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뭐 꼭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첨단 무기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첨단 무기는 쫓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걸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는데 저게 명분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 요게 재료 인식으로 잡히는 거다.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수급이 들어왔느냐. 응?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수급이 들어왔느냐. 불과 지난주 목요일에 83만 원이었어요. 지금 89만 원 찍었잖아. 그러면은 6만 원이면 또 한 8% 올라온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를 시가총액 5위짜리에서 잡아내야 되고 그 밑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이런 데서 잡아내야 돼요. 한국전력 밀려 있어도 여기 다 보시면은요. 한국전력 밀려 있어도 3만 원 위에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4만 2천 원대야. 고점이 4만 3천 원이고 APR 신고가 또 찍죠. 12만 원 훌쩍 넘기고 오늘 한국항공우주 9만 원대 찍고 나서 밀린 이후에 다시 다 돌려놨죠. 그러니까 이런 매집의 기준의 흐름들이 어떤 결과들을 내주는지를 봐야죠. 작년 4분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올해 1월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금액 기준 순매수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6월 달에 한국전력 우리 주력으로 또 넣는다 그랬죠.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 주력 종목이 되는 거예요. 비중은 10%씩 채울지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APR이나 이런 종목,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 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주력에서는 이제 빼놓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있고 APR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거래 대금이 없어서 못 볼 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그 순매수 강도 대단하다라는 거고 검색해서는 이렇게 15만 원 그 이전 것도 많아요. 근데 작년 거 1년 전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게 작년 말까지예요. 그리고 계엄 전국 터지고 탄핵 터지고 얼마까지 내려와요? 2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20만 원대까지. 남들이 다 끝났다. 계엄 탄핵 전국에 하나그룹주, HD 현대그룹주들 정권 바뀌면 다 죽었다. 근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에 휩쓸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28만 원이고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이 12월. 이거를 왜 갖고 나왔겠어? 38% 빠졌는데 윤정부가 계속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가지고 나가던 방송 종목을 주력주를 이걸 왜 갖고 나갔겠냐고. 결론은 38.47% 저 조정의 기준이 고점 대비 42만 5천 원 찍고 나서 20만 원대까지 30만 원 깨지고 20만 원대까지 내려온 저 조정이 저것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더 죽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일 것이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26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 거기서부터 돌릴 때 편입 검색해서는 28만 원대부터 편입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1월 달 거부터 올해 거만 보면은 30만 원 34만 3천 원에 1월 2일 날 바로 뜨잖아요. 그러면 2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종목이 34만 원까지 훌쩍 되돌리니까 겁이 나서 사지를 못해 아무도. 그러니까 윤정도만 갖고 나서 악을 쓰고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를. 저 당시 기준에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갔는데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12월 30일에 14만 7천 원에 검색계 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40만 원 넘겼어요 단기간에. 그게 검색계 효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월 11일에도 45만 4천 원. 이게 사상 최대치. 아까 얼마였는데? 이 42만 5천 원이었잖아요. 고점이. 그 고점을 갭상승으로 45만 4천 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저때 얼마예요? 얘가 이제 5천만 주대에서 인적 분할 해가지고 지금 한 4,500만 주 되나요? 하도 요즘에 안 보니까 저도 안 본다기보다는 주력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한 발씩 뒤에서 있었잖아요. 결론은 20.7%까지 올라옵니다. 저 정도의 슈팅이 나올 정도로 모멘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심리를 자극할 명분. 그들이 사재끼는 명분. 그러나서 절대 안 밀립니다. 이 40만 원대가 깨질 것 같아요? 절대 저 갭은 안 깨져요. 엔비디아에서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그 3월 4일에 65만 원. 이때는 아예 못 따라가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70만 1천 원. 요거 찍고 난 다음에 60만 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15% 밀린 거죠. 시가총액이면 30조가 넘어가는 애가 15% 밀리니까 또 어떻게 돼? 이거 끝났다라고. 아니 개뿔이나 뭘 자꾸 끝났다 그래. 1월 2일 날 34만 원. 사상 최대치 고점 42만 5천 원을 갭상승으로 들어 올려서 20%대까지 슈팅. 우리 계속 매수주 있대.
그러나서 안 밀리면 절대 밀릴 수가 없어. 밀리지 않는 이유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오버슈팅이 나오죠. 그 오버슈팅 나오는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또 고점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별게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20위밖에도 있었고, 작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치고 들어올려서 17조 정도 되면은 시가총액 순위 20위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기준. 지금 한 20조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뭐 17조, 20조 요 사이 17조 정도만 돼도 20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20위 안에.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들어오는 그 시가총액 순위에서 단계별로 올라왔잖아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죠. 그럼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단계별로 올라오면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져요. 그럼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인덱스 쪽에서 대부분의 펀드가 인덱스 상품이란 말이에요. 종목 추정 상품이나 이런 게 드물어요. 인덱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인덱스 쪽에 설정 범위, 인덱스 쪽의 설정 범위.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이 높아지면 인덱스의 비중을 어떻게 늘릴 수밖에 없죠.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B금융이 5위까지 올랐네. KB금융은 안 보고 있었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금리 상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금융지주사. 너무 더디게 움직여서 이제 KB금융 뺐어요. 빼고 뭐 방산이나 조선에서 충분한 수익을 냈으니까 뭐 아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안정적으로 저렇게 강력하게 시세를 내는구나. 그 부분. 현대차가 영업이익 15주씩 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1.9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20조가 넘어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시장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시장 지수는 제한적인데 나머지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종목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뭐 KB금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신한지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런 애들 다 신고가예요 지금. HD 한국조선행 다 신고가입니다. 하나금융지주 다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20연에 들으려면 20조까지 이제 형성이 되게 됐는데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17조면 한 17위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20위 안에 들어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20연에 들어와서 13위까지. 제가 한 12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속도라면 뭐 11위까지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비중이 형성이 되다 보니 인덱스에서 자금이 들어오고요. 또 방산주가 인기가 있잖아요.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방산주가 무서워서 못 사지만 또 무슨 뭐 공매도 운운하니까 못 사지만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펀드 상품을 사는 거죠. 그 펀드 상품을 살 때 왜 사요? 야 요즘 방산주가 따블났대. 조선주가 따블났대. 그러니까 돈을 넣죠. 그럼 어디다 넣어? 방산조선에 넣는다니까. 다음에 뭐가요가 아니라 방산조선에 넣는다고. 그래서 2차 전지 때도 그런 자금이 들어오니까 누적적으로 수급이 인덱스 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코스닥 2위까지 올라오고 에코프로 BM이 1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스닥 비중을 채워야 되는 상품에서는 에코프로를 계속 사는 거야.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 무슨 뭐 공매도 어쩌죠 헛소리 한 거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인 거고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수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러다가 시장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계속 커지는데 비중은 늘려놨는데 그 다음번에 들어와야 되는 2차 전지에 쏠리는 자금 자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쏠려서 들어온다 해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급이 약화되는 거죠. 새로운 자금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되면은 2차 전지가 공통적으로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쪽에 방산 쪽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방산 쪽의 차이점은 2차 전지는 굉장한 매도가 있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처음 봤습니다. 39년 동안.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이 5개월 만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외국계에서 5개월 만에 27%를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겨요. 장내 매도로.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 걸어놓고. 처음 봤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얘네들은요 엄청난 수급이 조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 이상으로 얘네들의 수급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로 완전하게 인식을 잡고 있고 어찌됐건 무기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정책 금융의 효과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메이저들은 명분이 되다 보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2일 날 34만 4,500원에 편입 신호가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20만 원에서 이거 더블 나왔다니까. 우리 1월 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가격에 맴돌 때 또 강력한 매수를 했죠. 그런 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 이 당시 기준에 17인가 뭐 했을 거예요. 그게 상한가를 간 겁니다. 실적 나오고. 왜 실적이 어느 정도인데 영업이익 예상치가 5,300억이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군데 증권사에서 나온 실적 전망치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50군데에서 내놓은 실적 전망치의 평균치예요. 그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죠.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려면은 예상치 대비 얼마큼 잘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KRX든 대학 교수든 뭐 증권사 임직원분들이든 아무도. 그러니까 윤종도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극대형주, 시가총액 최상위 뭐 20위 안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종목은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10% 정도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면 그건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틀려요? 그러니까 소형주, 중형주는 전망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군데, 3군데 이렇게뿐이 안 나와. 많이 나오면 뭐 10군데? 그럼 그건 틀릴 수 있잖아. 몇 명이 예측을 안 했으니까. 근데 업종 대표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막연하게 실적을 전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놓는 자료들이나 또 수출입 동향표나 그 지역의 수출입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틀릴래 틀릴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5,300억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67% 증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뭐 100억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뭐 1,000억이 나왔다, 10배 나왔다. 이거는 규모 자체가 되질 않잖아. 근데 정상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을 5,300억을 받는데 그게 8,900억이 나온 거야. 8,900억. 전년 대비해서는 222%고 예상치 대비 67%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갭상승 10%가 나오고 20%까지 슈팅이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 17위짜리가 지금 얘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갭상승 10%에 20%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소형 잡주도 아니고 그렇게 떠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의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대밀리지 않는다니까. 대밀리지 않아요. 관세 뭐 충격 뭐 이런 내용 나왔을 때도 전혀. 2월 17일 날 47만 3천 원에 뜨고 이게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캡처한 게 47만 원이지. APL도 계속 얘기했죠. 5만 원부터 우리가 포착했다고. APL 여기 있잖아. 얼마에 지금 12만 원, 12만 원.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VIP방, VVIP방 다 일부러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실시간으로 듣고 대처하는 거하고 지금 81,300원이에요. 프로그램 매도가 쫙 빠져나갔어. 그럼 우리는 84,000원의 고점의 기준을 잡고 얼마의 차익 실현하자 그랬어요. 81,500원부터 절반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렇게 올려놔드렸어요. 83,000원의 기준일 때 두 번 문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1,500원이 지금 이탈됐을 때 공식적으로 절반 차익 실현하세요. 절반 이상. 저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된 걸로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9,800원 깨지면 완전히 전량. 그리고 내일 상황 봐서 뭐 재편입을 하든 하면 되잖아. 갭상승이 나와? 그럼 더 센 거 아니에요. 세면 따라 붙으면 되지. 그거 1, 2%, 2, 3% 혹은 뭐 갭상승 5%가 그렇게 가까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82,000원 공방이에요. 제 차 밀리면은 수급도 꼬여있다 하면은 차익 실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계 나오고 또 차익 실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도 하고
주도주로서 가져가면 주도주의 비중은 남겨놓고 변동성 매매했던 거 또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보시면 목표주가 80만 원 잡아놨어요. 이게 정확히 70만 원 찍었을 때예요. 70만 1,000원 찍고 무너져 내리니까 2월 말인데 60만 원 이하로 내려온 겁니다. 59만 4천 원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공매도 재개되면 죽는다 이런 내용으로 얘를 정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70만 원 찍고 15% 밀렸는데 보란 듯이 거봐 막 이런다. 거보기는 뭘 거를 봐. 무슨 말이냐면은 안 갖고 있는 것들이 꼭 헛소리 하는 거예요. 배 아파서 지들이 못 사니까 나쁜 종목이라고 그러고. 왜 나쁜 종목이야? 얘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는데. 결론적으로 59만 4천 원 종가에 그 다음에 3월 들어서자마자 또 64만 9천 원에 여기서부터 90만 원 다이렉트 들어간 거 아닙니까? 50% 오른 거예요. 저기서부터. 50%. 그리고 다시 쉬어가죠. 그리고 다시 쉬어가면은 좀 멈춰 있다가 80만 원 전후해서 그리고 4월 말에 실적 발표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 변동성이. 고점 대비 막 10%씩 밀려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나 고점 물량 순절이나 이렇게 아니죠. 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왜? 하나 그룹주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방산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시장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5월 달에도 이렇게 80만 원 초반, 80만 원 전후 계속적인 매수의 기준, 그리고 5월 27일 기준에서 똑같은 기준에 9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5월 27일 날 88만 9천 원까지 거래가 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봐야 거래대금이 4,400억 분이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조 단위를 넘겨야지 신고가 나오려면. 그 전까지는 변동률이 제한적으로 찔끔찔끔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월, 3월, 4월, 5월 틈만 나면 5종목만 딱 설정해서 오픈해 드리니까 이게 다 극대용주 아니에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혹은 5월 22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에이벨바이오. 에이벨바이오는 5월 들어서 거의 끊임없이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해드렸고, 이런 거래대금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이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거래량 100만 주. 그래야만 100만 주가 터져야 1조 이상 터지고, 왜냐면 100만 주 터지면 주가가 변동률이 더 나오니까. 그러면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지고 신고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매일매일 1조 이상, 오늘도 거래대금 1위 9천억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넘긴단 말이지. 종가 기준에서도 그렇고 장중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 수익 범위를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연봉 차트에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올해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로그 차트로. 캔들에 4대 천원 캔들이 뜨고 매수 신호 나오면 검색해서 띵동 매수하세요. 상승 장악 확인형 떴습니다. 샛별형 떴습니다. 장악형 떴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떴습니다. 띵동 매수하세요. 띵동 띵동. 갭이 발생됐습니다. 힘이 셉니다. 매집이 단행됐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 규모예요. 이게 2008년도 도서거든요.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 매집이 되면 상승률은 이렇게 가져간다. 저는 이제 10% 넘기면 더블로 봐요. 50% 이상이라 거의 더블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지금 4월 8일 것까지 돼 있는데 요거 좀 전부 수정해 주세요. 오늘 원고 쓴다 생각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같은 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와 있으니까 12월 6일부터 오늘 것까지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도 오늘 거 다시 다 떠야 돼요. 오늘 것까지.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종가 나오면은 제가 올려놔 드릴 테니까 에이벨 바이오도 계속 지금 고점을 넘겨가지고 수정하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는 지금 또 81,500원 공방이에요. 3% 공방.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 한다 그랬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쉬운 부분대로 기준점만 잘 잡아서 대체 나가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잖아. 기준점만 잘 잡아서.
그래서 ABL 바이오 지금 계속 그 가격 공방인데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되는 기준이 되겠죠. 오늘 고점이 84,000원을 재차 8분 만에 다시 넘기고 슈팅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래서 ABL 바이오 PPT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이제 수정할 것들 몇 개만 수정하면 돼요. 뭐 차트까지는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리고 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거 그거 하고 누적 수급하고 그리고 검색기 검색기 원래는 여기서부터 쭉 따지면은 그러니까 69,300원을 기준점으로 잡아놨어요. 수정해놔서 69,300원부터 84,000원까지 간 거예요. 얼마 간 거예요? 15,000원 간 겁니다. 여기서 15,0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20% 가까이 20% 가까이가 아니라 20% 넘나요? 편입되고 나서. 그런 흐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박스를 쳐드린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 박스의 기준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그 무슨 차이냐면 거래가 수반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집되고 나서의 흐름에 뭐 요 누적 수급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조금 더 확대됐든 거의 비슷한 자락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연초 대비해서 수급이 월등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캔들이 4대1,000원 캔들이 뜨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도는 이제 중립,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캔들이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조그맣게 보여서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기준도 형성돼 있어요. 뭐 그건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상승장악 확인형 또 상승장악 확인형 뭐 이런 식으로 매집에 대한 그 목표 주가가 90만 원은 이제는 뭐 도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 평균 단가가 올라가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이 멈춰져 있다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100만 원 그리고 110만 원, 120만 원으로 해놓게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설정을 잡아놓습니다. 됐죠? 100만 원, 110만 원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 22일 기준 22일 기준이면 90만 원 해놔야겠구나. 아직 수정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1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이렇게 좀 바꿔놓는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 나와주는 고점 돌파가 형성돼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근데 원체 이제 지금 뭐 방산주 전체가 움직임이 좋은데 어제 사실은 현대 로템의 슈팅이 있었고 오늘은 LIG 넥슨이 조금 더 강세를 띄었고, 근데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 예, 방송 중입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2시 방송 PD 선생님 전화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도 신호가 월봉으로 보면 사실상 없어요. 계속 상향되고 있는 추이 추세입니다. 여기도 이제 초록색으로 해놨지만은 거래 대금은 뭐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들은 거죠? 들었네? 들었으면 대답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요 수급 범위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어느 정도 손봤으니까. 4월 8일 것까지인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뭐 공격적인 순매수가 더 들어왔다기보다는 손바뀜이 많이 있었다. 다만 이제 기간 평균 단가가 높아졌겠죠. 당연히 높아졌겠죠. 90만 원, 80만 원대에서 거래가 계속 지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기준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은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22일자 방송 가지고 이제 안 나갔단 말이에요. 맘대로만 놓고. 여기도 똑같이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충분히. 수급의 그 매도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정체 상태에서 손바뀜이 나오면서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뭐 감안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찍고 36.47까지 내려오고 다시 상승익대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계속 캔들 패턴이 뜨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강세를 띄니까 양봉이 나오니까 음봉 다 감싸 안아주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거래가 급감해서 아니지. 손바뀜은 계속 있다. 거래대금은 항상 최상위에 놓여졌다. 거래대금 최상이에요. 거래대금. 얼마나 과거에서부터 얼마나 데이터가 많습니까? 저수익 범위를 다 놓치신 거고. 이젠 놓치면 안 되죠. 요거 이제 방송 갖고 나올 때 하나를 더 자를 거예요. 왜? 4월 달부터 해서 포착된 가격대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익 범위를 설정을 잡아놨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주력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들이 바닥 가격 설정에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ABL 바이오처럼 단기적인 이제 고점 저점 설정 잡아서 대처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하니까 저는 공식적인 물량이 절반이 지금 일단 어찌됐건 떨궈진 거예요. 81,500원 기준에서 ABL 바이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굉장히 먼 기간이긴 합니다만 15만 원, 25만 원, 35만 원, 45만 원, 55만 원, 65만 원, 75만 원, 80만 원, 85만 원까지. 80만 원도 뺄까? 너무 많아? 오케이. 85만 원까지. 그렇게 돼 있고 주봉의 기준 설정돼 있고, 이 주봉도 조금이라도 손본 요 주봉으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번 그 흐름에 제가 정점이다, 이제는 전략 매도해야 됩니다 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언제요? 23년 7월 26일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2차전지 강력한 매도 사인 드렸을 때처럼. 그리고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매도의 기준이 잡힙니다. 15만원 고점 24만 3천원 찍고 탈퇴, 다시 재편입 21만 9,500원 고점 25만 6천원 찍고 탈퇴.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 승승장구의 랠리.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33만원 찍고 무너졌을 때 오늘처럼 종목 검색기. 아까 이야기한 게 요걸 얘기한 거예요. 에이별 바이오 요 화면 종목 검색기에 매도 신호 내드린 부분을 넣어놓고, 일단 뭐 종가 기준에서 안 밀리면 땡큐 한 거죠. 지금 마감 공시효과 진입이 됐죠. 하나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의 기준과 그리고 이렇게 재차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도 재차 이렇게 얼마나 못 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러한 흐름이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65거래일 만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럼 27일이고 66거래일인가요? 66거래일 만에 104.4%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 범위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전체적인 수익 기준이 다 오롯이 여러분들 거에 되는 거죠. 44.1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이거든요. 지금 요 기준에 뭐 43.8 그리고 현재가 기준에서는 조금 낮죠. 41% 그러니까 41이 아니라 104.1%입니다. 그 기준의 수익 범위들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넣어놔 드릴게요. 그래서 5월 26일 거까지의 차트인데 요겁니다. 요거 기준에 예전 일기보다 오히려 예전 일기 70%고 지금은 오히려 더블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시스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3만원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5월 14일날 그 고점을 뚫어준 겁니다. 뚫고 나서의 뭐 수익은 이제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서 이렇게 더블 수익까지 나온 거죠. 대박이죠.
이런 수익 범위들을 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23년 이후에 방산, 로봇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가장 장기적으로 방산, 그리고요 투자에너빌리티가 2월부터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고 3월달 포트, 2월 말 종가 기준에 3월달 포트 25,000원부터 지금 43,450원 찍어줬죠. 10% 비중에. 그러니까 이런 효자 노릇을 하는 종목군들이 형성돼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다 잡아놨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뭐 이 영상을 다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이브 방송에 계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다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되시는 거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유튜브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시면 제가 채널 맞춤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벨 바이오나 이런 걸 이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에이벨 바이오가 예전 거니까 오늘 녹화한 에이벨 바이오로 얼마나 못 들어져요. 이거 녹화하고 나서도 추가 슈팅 나왔잖아요. 오늘 뭐 개장초부터 우리는 우리 종목이니까 개장초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그게 23%대까지 시가총액 4조에 달하는 종목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불기둥 AI 무료 신청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료 신청하시고. 그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메인 화면에 오늘 기준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거기에는 에이벨 바이오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인을 했어요. 두 종목을. 오늘 그 종목이 좀 많이 나온 기준이죠. 시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에이벨 바이오도 공략적으로 설정을 잡아놓고 있고, 그죠? 그리고 조선 방산 쪽, 특히 이제 방산 쪽 가지고 있고 APR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카카오나 현대건설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삼성중공업도 공략을 했었던,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기준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런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야죠. S쪽에는 없죠. 1조 미만짜리에서는 수식이 잘 안 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잘 안 뜨니까. 결론적으로 저 문자를 받고 스스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VIP방처럼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설정을 잡고,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문자 사인이 한 5번, 6번 나갔어요. 비중을 계속 늘리라는 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 걱정 말고 사십시오.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하겠지만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왜 매매 기준을 제대로 설정 안 합니까? 라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VVIP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오늘도 이제 VIP 회원분이 한 분이 가입을 하셨고 기존에도 이제 VIP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VIP 회원에 가입하실 정도로 자산 여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억 단위 이상 뭐 2억, 3억 이렇게 되세요. 근데 문제는 2억, 3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3억이다. 그럼 1% 빠지면 300만 원이에요. 1% 빠지면 300만 원입니다. 오늘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 22%씩 올라가지고 최근 5월 달에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40% 올라왔다고 치면 50%? 50% 올라왔다고 치면 10% 비중에 50%면 5%거든요. 2억 계좌면 1,000만 원이에요. 그 수익을 내야 되는데 불기둥 AI 방에서 문자 하나 띡 받고 제대로 그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자를 많이 받았을 때도 에이벨 바이오처럼 오늘 변동이 확장돼서 나오면 결국은 그것을 따라붙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VVIP 방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아무 때나 그냥 오시는 거야. 궁금하면. 그 얘기도 들어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도 들어보고 에이벨 바이오도 전략도 들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략을 이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그냥 문자가 왔는데 가격은 더 올라가 있거나 혹은 문자가 왔는데 가격이 밑으로 빠져 있거나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그런 기준점에
아쉬운 부분들, 그 아쉬움을 안고 가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VVIP 방에 오셔서 듣기 싫더라도 이렇게 30분 1시간씩 전략 녹화해드리면 어지간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기하거나 매수에 나왔는데 안 사거나 또 혹은 거꾸로 차익 실현 사인이 나왔는데 억지로 붙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최소 전략을 따라오시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차별화가 있나 했을 때 사실상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듣고 판단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 무조건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카카오 그룹주들도 좀 보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 잡았냐.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메이저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메이저의 수급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하여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VIP 방에 이 영상을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시면 무조건 옮겨 오시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VVIP 방으로 설정을 해서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제대로 좀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바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90만 원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무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놔 드릴게요.